변호사 절반은 연 3천만 원을 못 법니다. 근거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기준입니다. 개업 변호사의 중위소득은 3천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세청 자료에서 변리사의 중위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같은 시험형 전문직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실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1년에 몇 명을 뽑느냐가 수입을 결정합니다. 미리 3개의 숫자를 제시하겠습니다. 주요 전문직 연간 등용 숫자: 변호사 1714명, 건축사 1143명, 변리사 200명. 이 숫자를 소득 옆에 놓는 순간 전문직 시장의 법칙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 하나로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건축사 3면허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건축학과 입결의 역설을 다뤘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건축학과의 끝에 있는 건축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과연 가성비가 있는 선택인지 데이터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든 실무 수련 중인 예비 건축사든 분명한 판단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변호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길은 학부 4년에 로스쿨 3년 합쳐서 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 시험. 올해 15회 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3,364명이 응시해서 1,714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 50.95%? 7년 만에 가장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2명 중 1명은 붙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합격률 51%면 문이 넓은 겁니다. 문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좋겠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재앙이 됩니다. 사법시험 시절 변호사는 1년에 1,000명 안팎이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매년 1,700명씩 쏟아집니다. 10년이면 1만 7,000명입니다. 시장의 사건 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데 파일을 나눠 먹을 사람만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로스쿨 안에서도 격차가 큽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서울대 로스쿨이 86.7%인데 가장 낮은 곳은 20%대, 편차가 61%포인트에 달합니다. 같은 3년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어느 로스쿨이냐에 따라 면허를 줄 확률이 4배가 갈리는 겁니다. 7년의 시간과 로스쿨 학비를 걸고 절반의 확률에 베팅한 뒤 붙어도 공급 과잉 시장에 입장하는 구조. 이게 지금 변호사 트랙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아까 그 숫자입니다. 개업 변호사 중위 사업소득 3천만 원.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통계에는 로펌이나 기업에서 월급 받는 변호사는 빠져 있습니다. 변호사 전체가 3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무실을 차렸을 때 절반이 3천만 원 아래라는 건 개업 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번엔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은 작년에 1,138명이 응시해서 201명이 붙었습니다. 합격률 17.7%?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격률이 아니라 201이라는 숫자 자체입니다. 변리사 시험에는 최소 합격 인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200명. 이름 그대로 하한선입니다. 최대 200명이 아니라 최소 200명은 뽑는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필수 3과목 평균 60점을 넘으면 붙습니다. 60점 넘은 사람이 300명이면 300명이 다 붙습니다. 법에 상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굴러갑니다. 60점을 넘기는 사람이 200명에 닿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커트라인이 60점 아래로 내려가고 성적순으로 200등까지 끌어올려 채웁니다. 실제 합격자는 작년이 201명, 재작년이 200명이었습니다. 하한선으로 만든 제도가 사실상 정원처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상한을 씌운 게 아니라 시험 난도가 통과자를 200명 밑으로 눌러놓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중위소득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보다 시험 준비는 짧고 중위소득은 2천만 원 높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AI로 특허 출원 시장은 커지는데 대리할 사람은 200명씩만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면허는 값이 지켜진다는 걸 변리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에게도 그늘은 있습니다. 일감이 대형 특허법인과 대기업 인하우스로 쏠리면서 개인 개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면허값은 지켜지는데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의 길은 셋 중 가장 깁니다. 5년제 인증 건축학과를 나와서 설계사무소 실무수련 3년, 최소 8년을 걸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이 8년 가운데 3년은 학교가 아니라 사무소에서 채웁니다. 실무를 못 견디면 시험장 앞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합격률이 작년 기준 8.1%입니다. 변호사 51%, 변리사 18%, 건축사 8%? 최종 관문만 놓고 보면 셋 중 압도적으로 좁은 문입니다. 변리사처럼 정부가 인원을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대지계획, 건축설계 1과 2, 세 과목을 도면으로 그려내는 시험의 난이도가 사실상 공급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55년 동안 배출된 건축사를 다 합쳐도 약 2만 3천 명입니다. 비교해보면 감이 옵니다. 변호사는 로스쿨 체제 10여 년 만에 1만 7천 명을 새로 배출했습니다. 건축사가 반세기 넘게 쌓은 숫자를 변호사는 10년 만에 채운 겁니다. 지난 편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좁은 문에 작년 역대 최다인 7,607명이 몰렸습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자 현장의 실무자들이 고용에 기대지 않는 면허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올해 시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2026년 1회는 응시 7,453명에 합격 695명, 합격률 9.3%,
작년보다 78명을 더 뽑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린 셈인데 그래도 변호사 배출의 40% 수준입니다. 여전히 셋 중 가장 좁은 문입니다. 공급은 묶여 있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경제학에서 이 조합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값이 오릅니다. 그럼 소득은 어떨까요? 여기가 제일 정직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사의 평균 사업소득은 몇 년 전 기준 3천만 원대 후반으로 절대값만 보면 변리사보다 낮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실망해서 건축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 이 평균에는 이제 막 개업해서 매출이 없는 신규 사무소가 전부 섞여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개업 후 궤도에 오르기까지 보통 몇 년의 축적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둘, 방향이 다릅니다. 국세청 9년치 자료에서 소득 상승률을 뽑으면 건축사가 연 6%로 회계사, 약사, 세무사를 제치고 전문직 4위입니다. 변호사가 공급 과잉으로 눌리는 동안 건축사는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 비유하면 지금 주가가 아니라 이익 성장률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세면허를 한 표에 놓고 저희 방식대로 가성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입기간. 변호사 7년, 변리사 6에서 8년, 건축사 8년. 사실상 무승부입니다. 셋 다 인생의 한 조각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연간 공급. 변호사 1714명, 건축사 1143명, 변리사 200명. 면허값의 핵심 변수가 이겁니다. 셋째, 지금 소득과 방향. 절대값은 변리사가 앞섭니다. 하지만 기울기, 그러니까 상승률은 건축사가 셋 중 유일하게 전문직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넷째, 개업의 문턱과 정년. 세면허 모두 정년이 없고 병원처럼 큰 개업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업 후의 풍경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과잉 공급 시장에서 수임 경쟁, 변리사는 대형 법인 중심이 시장, 건축사는 지역과 분야를 골라 1인 사무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업역의 확장성. 변호사와 변리사는 소송과 특허라는 정해진 링 안에서 싸웁니다. 건축사의 독점 업무는 설계 날인에서 출발하지만 감리, 안전진단,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까지 법이 바뀔 때마다 목록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전국의 건물은 해마다 늙어가고 30년 넘은 건물이 절반을 향해 가는 나라에서 고치고 진단하고 다시 그릴 일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갈수록 도장 찍을 일은 많아집니다. 5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저희 나름의 가성비 점수를 매겨보면 진입 효율은 변리사가 1위, 공급 안정성도 변리사와 건축사가 앞서고 소득의 현재값은 변리사, 소득의 미래 기울기는 건축사, 업력 확장성은 건축사가 단독 1위입니다. 변호사는 5항목 중 어느 것에서도 1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득만 보면 변리사, 공급 리스크가 가장 큰 건 변호사, 그리고 낮은 진입 가격에 가장 좋은 기울기를 가진 면허는 건축사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고점의 우량주가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저평가 종목의 차트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사 시장에도 저가 설계비 경쟁과 수도권 쏠림이 있고 면허가 자동으로 일감이 되진 않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 일감을 만드는 건축사와 기다리는 건축사의 격차는 큽니다. 면허는 입장권이지 당첨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지금 공개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변호사 배출이 줄거나 건축사 시험 제도가 바뀌면 공급의 그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위 자체가 아니라 면허를 고를 때 연간 공급량부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소득 곡선을 절반쯤 미리 그려줍니다. 이 채널은 데이터 교차 분석으로 건축 커리어의 진짜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국 건축사 사무소의 개업과 폐업 데이터를 뜯어서 어디서 어떤 사무소가 살아남는지 개업 생존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어느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지금 그 길 위에 계신 분이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면허의 값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